여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안과의 김현진. 조수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황반변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망막이라는 것은 안구 안쪽을 감싸고 있는 신경 조직인데 시력의 빛이 들어가서 시력 중심부에 초점을 맺게 됩니다. 그 부위를 우리가 황반이라고 하고 여기에 병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우리 눈에서 신경 조직인 망막의 시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에 시세포의 위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신생혈관이 생겨가지고 출혈이라든지 또 거기서 부종이 생기고 그래서 시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상처 조직으로 변하면서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증상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것 역시 세월이 많이 흐르면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위축이 일어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출혈과 부종 때문에 중심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직선이 휘어 보이는 증상을 변형시라고 하는데 그런 변형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보고 싶은 부분이 중심부가 안 보이는 그런 중심 암점이 생긴다든지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얼굴을 보면 눈, 코, 입이 안 보인다. 글씨를 보면 글자가 내가 보고 싶은 글자가 안 보인다 하는 중심 시력 저하가 오게 되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이 보시면 어른들이 이렇게 안경 벗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황반변성 노안입니다. 저도 그렇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 이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럼 어떤 건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운데 시력이 떨어지는 네, 주변은 뭐 보이는데 뭐가 지나가는 것도 다 느끼고 하시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기가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이제 병이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글씨, 양쪽 글씨는 보이지만 내가 읽고 싶은 글씨. 그리고 버스가 오면 버스의 그 번호판. 네, 상대방 얼굴을 보면 눈, 코, 입 이렇게가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황반변성인가 아닌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오시면 외래에서 이렇게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암슬러 격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둑판 모양의 격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표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앞에 50cm에 30cm 정도 거리에 두시고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은 안경 착용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돋보기 착용을 하시고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중심 부분에 있는 점을 주시를 하시면서 옆에 있는 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황반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이 된 단계에서는 중심부 황반이 이제 붓거나 피가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 증상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주시하고 있는 점이 보이지가 않거나 점을 주시했을 때 주변에 선이 휘어 보이거나 선의 일부가 끊어져 보이거나 그리고 전체 시야 중에서 일부 보이지 않는 부위가 있거나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으시면 황반변성으로 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증상을 자가진단을 통해서 아시게 되면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안저 검사를 통해서 황반변성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 팔 정도 뻗으시면 50cm보다 약간 크시게 되는데 이 정도 30cm 내지 50cm 거리에 두시고 한쪽씩 가리시면서 중심점을 주시하시게 되십니다. 한쪽씩 가리시면서 비교를 하시게 되고 점을 주시한 상태에서 주변에 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요 증상들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성 황반변성에서는 치료약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변성 황반변성에서 권유드리는 거는 치료약은 아니고 보조제, 후기의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드리는 보조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좀 역사적인 연구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2001년에 대규모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이름은 이제 아레즈 스터디라고 하는데 아레즈 1 스터디가 2001년에 먼저 있었고 연구의 목적은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아연과 구리가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가
것을 보는 연구였는데 그 결과로는 중등도 나이 건성 황반 변성 그리고 반대쪽에 심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 심한 시력 저하를 억제할 수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없거나 아주 초기 때는 그다지 이득이 없었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창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김현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연구는 2001년도에 REZ-1 연구가 되겠고요. 후속 연구로 REZ-2 스터디 2013년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REZ-2 스터디는 REZ-1 스터디에서 원 스터디에 있는 성분들에 황반 색소에 해당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추가했을 때,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를 추가했을 때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세부 목적으로는 그 REZ-1 스터디 포뮬라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서 폐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을 제거했을 때 이 효과가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변화가 있을지 그걸 한번 보고자 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고농도에서 빈혈을 유발하거나 소화기계 위장관계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연의 그 포함된 농도를 좀 줄였을 때에도 황반 변성에 어떤 영향을 보고자 그 진행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변화가 있는지 보고자 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논문의 주요 결과는 그 REZ-1 포뮬러에 루테인 지아잔틴과 오메가3를 추가했을 때 유의하게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부 연구 결과로서는 평상시에 루테인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 한해서는 루테인 지아잔틴을 추가했을 때 후기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세부 목적이었던 베타카로틴을 제거하거나 그 아연의 농도를 낮추었을 때도 그 황반 변성의 진행에는 유의한 효과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그 베타카로틴을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되겠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내가 황반 변성일 때 꼭 먹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연구가 이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황반 변성의 중기 단계가 단안이나 양쪽에 있을 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단안에 후기 황반 변성이 있을 때 이런 앞서 말씀드린 REZ 보조제를 권유를 드렸을 때 효과가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단계에서만 도움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황반 변성이 없거나 초기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복용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조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단계의 나이 관련 황반 변성 환자분들에게 보조제를 이제 권유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루테인, 또 지아잔틴, 비타민 C, E,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영양제들이 이제 그 성분을 다 각각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보고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권해줄 수 있을까요? 망막에 좋은 식이나 생활습관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망막은 이제 그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들이 항산화 기능이 있는 그런 영양소를 포함하는 식이가 되겠는데, 이런 그 항산화 작용 식이에는 야채나 과일, 견과류 등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황반을 이루고 있는 색소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대표적인데, 이 황반 색소가 밀도가 높은 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이제 투과되는 빛이 망막에 도달하는 양이 좀 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더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반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말씀드린 그 황반 색소의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이인 달걀 노른자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노란 호박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식이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도 이제 망막에 조직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흡연 같은 경우도 산화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금연하는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실 거고,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비만과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황반 변성 진행에 영향을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체중 조절과 그리고 고지혈증 조절 이런 것들이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교정이 되겠습니다. 국내 그 역학 연구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40세 이상 그 성인에서 그 7명 중에 1명 정도
13% 정도 내외에서 황반변성이 진단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방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안과에서 안저 검진을 더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황반변성도 상당히 유병률이 낮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고, 환자분들이 또 이런 박사가 설명드렸던 암슬러 격자 같은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특정 단계에서 적절한 보조제를 섭취함으로써 후기로의 진행을 좀 더 지연시키는 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습성 이제 후기로 이제 넘어간 중에서 주사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치 개념의 치료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 혹은 유지하는 정도의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그 유병률이나 이런 대한 지식을 좀 가지시고 미리 와서 안저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게 됐을 때 적절한 보조 섭취나 좀 더 그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조금은 더 후기로에 진행되는 것을 지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 안과 검진을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에 따라서 이 눈 속에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주사를 맞으시는지. 황반변성에는 습성 황반변성에는 눈 속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맥락막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망막에 영향을 끼치면서 출혈 아니면 혈관 주변에 물이 보인다든지, 그래서 거기 망막 그 병변 부위에 계속 부종이 일어났다 말았다 또 출혈이 생겼다 흡수되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세포를 손상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는 그런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것, 또 이제 신생혈관을 없애거나 아니면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그게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물로서는 혈관을 성장시키는 인자인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의 반대 약입니다. 그래서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 억제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눈에다가 이제 직접 주입을 해야 이제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아프지 않나요? 네, 그렇게 아프시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뭐 소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눈이고 좀 겁나시고 그런 건 있는데 뭐 모든 주사가 다 이렇게 따끔하면 끝나듯이 그렇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마취하고 하나요? 네, 마취하고. 앞서 김효정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그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것을 이제 주사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안구로 직접 찔러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안구 그중에서도 이제 유리체 쪽에 그 주사가 되도록 아주 가느다란 바늘에 그 주사제를 투여를 하게 되겠고요. 요즘의 치료 경향은 이제 그 정해진 횟수의 일정 용량 농도를 확보하기 위한 보통 이제 한 달간도 3번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 달간도 3번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외래 오셔서 이제 경과를 이제 단층 촬영인지 안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되는데, 그 경과에 따라서 그 주사 투여 간격을 2주 내지는 4주 간격으로 좀 더 이렇게 연장하거나 단축시키거나 해서 하는 트리트 앤 익스텐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증상인 중심시력 저하, 또 변형시가 있다는 것과 암슬러 자가진단법 이것과 그리고 이제 황반변성에서 보조제가 어떤 단계에서 지금 그 도움이 되는지 입증되는지 그걸 좀 인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보조의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성 단계가 됐을 때 눈에 하게 되는 유리체 주사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황반변성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